이번 순서는 제주를 소재로 한 책을 통해서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삶을 만나는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의주 책방지기가 함께 하는데요.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죠. 그런 만큼 많은 분들이 계절의 여왕 5월을 즐겁게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책으로 세계 여행이라는 주제로 책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가져오신 책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5월에는 이 책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제주와 연관이 있는 나라들을 둘러보는 이른바 책으로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지난주에는 아주 멀리 있는 나라였죠. 핀란드에 있는 아주 유명한 작가인 토바에 얀손의 대표적인 책 여름의 책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를 여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일본을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이민진 장편 소설의 빠친코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네, 요즘에 아주 인기가 많은 책입니다. 최근에 이 책을 원작으로 한 같은 이름의 웹드라마가 방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1조선인들의 애환을 그린 소설이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 또는 이 조선인을 지칭하는 이 자이니치들의 애환을 이 소설로 풀어낸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시기에 아주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살았었죠. 제주인을 비롯한 한국인들이 일제의 수탈 정책에 의해서 토지를 잃거나 아니면 이 생활 기반을 상실한 농민들이 이 노동시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이주했던 시기이기도 한데요. 특히 제주에서는요, 1910년대 이후로 삶을 지탱하기 어려웠던 제주인들이 많이 이주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빠친코는요, 일제강점기 이래에 일본으로 건너갔던 많은 한국인들의 삶을 조명하는 소설책이기도 합니다. 네, 이 책을 쓴 이민진 작가, 한국계 미국인이죠. 어떤 분인가요? 네, 이민진 작가는요, 1968년 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유년 시절에 미국 뉴욕으로 이 가족들이 모두 이민을 갔던 이 한국계 1.5세 이민자이기도 한데요.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지만 여전히 한국 이름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일대 역사학과와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졸업한 이민진 작가는요, 기업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이 한인 이민 사회의 성공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6살 때부터 이 B형 간염 보균자였던 그녀는 간이 점점 나빠져서 잘 나갔던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고교 시절부터 재능을 보였던 글 쓰는 일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2004년 단편 소설인 행복의 축, 조국 등을 발표를 하면서 이 작가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시작했는데요. 2008년 첫 장편 소설인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을 발표하면서 이 한국을 비롯해서 11개국에 번역, 출판되었고요. 또 이 전미 편집자들이 뽑은 올해의 책, 미국 픽션 부분 비치상, 또 신인 작가를 위한 내러티브상을 수상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 빠친코는요, 일본계 미국인인 그녀의 남편을 따라서 약 4년 동안 일본 도쿄에서 지내면서 제1조선인에 대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책이라고 합니다. 현재는요, 이 미국 뉴욕에 거주를 하면서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1918년에 처음으로 발표된 소설이지만 이 국내에서보다는 해외에서 먼저 조명이 된 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이 웹드라마 제작 등으로 크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파친코 4대에 걸친 한국 이민자 가족의 절절한 삶을 두 권의 책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그리고 있나요? 네, 줄거리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책의 처음 배경은요, 일제강점기인 1910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부산의 작은 섬인 영도가 배경인데요. 가난한 집의 막내딸 양지는 이 돈을 받고 원청이의 절름발이인 훈이와 결혼을 합니다. 양지는 하숙집을 운영을 하면서 넷째 딸인 선자를 아주 든든한 버팀목 삼아서 살아가는데요. 이 선자는 17살이 되던 해에 일본과 부산을 오가는 이 생선 중매상인인 34살의 한수와 사랑에 빠지고 결국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조선말을 쓸 줄도 읽을 줄도 몰랐던 선자는요. 오사카에 살면서 아주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수가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는 오사카에 아내와 아이가 셋이 있는 유부남이었고요. 선자는 이에 큰 배신감을 안고 때마침 하숙집을 찾아왔던 목사였던 이 백이삭과 결혼을 하고 오사카로 떠나게 됩니다. 네,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들의 삶은 참 가혹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일본에서의 생활은 정말 궁핍하기만 했었는데요. 조선인들은 이 이방인 혹은 식민지 국민으로서 차별을 받는 것이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터전을 일구기로 한 그들은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유부남이었던 한수의 아이였던 노아와 현재 남편인 이 백이삭의 아들 모자수, 이렇게 두 명의 자녀들을 정말 열심히 키웁니다. 이 선자의 남편인 백이삭은요, 일본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일에 연루가 되어서 결국 고문 후유증으로 죽게 되고, 선자 혼자서 결국 이제 혼자 남아서 노점상을 꾸리면서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이 전쟁에서 참패를 하고 조선은 해방을 맞이했지만 이들 가족은 조선으로 돌아가지 못하고요. 오사카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1편의 대략적인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식민 지배가 끝난 상황에서도 조선으로 돌아올 수 없었던 제1조선인들의 이야기가 2편에서 펼쳐집니다. 어떤 내용이 이어지나요? 네, 1편에서는요, 이 제1조선인인 선자와 한수, 그리고 이 백이삭 등의 인물들이 중심이었다면요. 2편에서는 그들의 아들과 손자인 이 제1조선인 3, 4세대의 인물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야기를 또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권의 배경은요, 1953년 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선자의 두 아들은 어느새 성장을 했고요. 일본 성씨를 가지긴 했지만 끝끝내 조선인이라고 무시당하는 이 굴레를 벗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런 환경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 아들 모자수는요,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빠친코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빠친코는요, 이 도박을 하는 게임 가게를 말하는데요. 이 모자수는 그래서 빠친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 기대하는 빠친코 게임과 같다고 생각한다 라고 언급한 부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선자의 또 다른 아들 노아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예, 이 모자수와 달리 이 노아는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차별받는 인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와세대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이 조선인으로서는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조선인 신분으로 일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이 도박 게임장인 빠친코뿐이라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결국 빠친코를 맡아서 운영을 하면서도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면서 여느 일본인처럼 평범한 가족인 척 행세를 하는데요. 어느새 45살이 된 노아는요, 이 조선인이라는 자신을 끔찍하게 여기면서 결국 자살을 하면서 이 불안했던 삶을 마감합니다. 또 다른 선자의 아들이었던 모자수는 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이 자신의 아이만은 여전히 낯선 땅인 이 일본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장면이 묘사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네, 소설 파친코 4대에 걸쳐서 제1교포들이 일본에서 겪는 멸시와 차별, 그리고 그 속에 처절한 삶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소설의 허구가 아니라 현실이었다는 사실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네, 미국의 한 매체는요, 이 소설 빠친코를 이렇게 호평하기도 했는데요. 이 소설이라 믿기 힘들 만큼 아주 현실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다라고 호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1편에서 아주 갖은 차별을 당하는 이 제1교포들의 삶을 이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낭독해 드릴게요. 요셉은 원래 자연스럽게 누구하고나 말을 섞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일본어가 아무리 능숙해져도 조선인 특유의 억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어떤 일본인에게 다가가도
정중한 미소를 얻어낼 수 있는 외모였지만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조선인이라는 게 탄로나 환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 결국 그는 조선인이었고 불행하게도 일본인에게 있어 조선인은 성격이 얼마나 좋든 간에 교활하고 영악한 종족이었다. 특히 똑똑한 사람들은 조심해야 해. 그런 조선인은 타고난 말썽꾼들이야. 요셉은 일본에서 10년 이상 살면서 그런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 오사카역의 순찰원은 요셉의 불안한 모습을 주시했지만 열차 도착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이 범죄는 아니었다. 네, 뼈아픈 시대적 배경 속에서 차별받는 이민자들의 투쟁적 삶의 기록을 잘 담고 있는 작품이네요. 네, 그렇죠. 이 이민진 작가는요, 이런 아주 이 무거운 주제들을 아주 담담하게 풀어내면서 이들의 이야기가 결코 이 소설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요, 이 빠친코에서 등장하는 여성들이 대부분 굴곡진 삶의 궤도를 그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가난한 집 딸로 언청이와 전름발이를 가지고 있던 이 훈이에게 돈을 받고 시집을 갔던 이 양진의 이야기나 또 애지중지 키운 그녀의 딸인 선자가 이 유부남이었던 한수의 아이를 가졌던 이야기 등등 정말이지 굴곡지고 또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의 어떤 그 그늘을 정말 잘 그리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차별을 받고 있는 제일 조선인 중에서도 특히 약자였던 이 여성들의 이야기가 더욱 돋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소설 파친코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고 또 여러 매체에서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뉴욕 타임스에서는요 올해의 책으로 이 빠친코를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이 책을 선정을 하면서 고국과 타국, 이 개인적 정체성에 관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묻게 하는 놀라운 소설이다. 각기 다른 정체성을 가진 이들의 인생 속에 녹아있는 개인적인 욕망과 희망, 그리고 불행을 탁월한 수법으로 그려냈다라고 아주 호평을 하기도 했고요. 또 퓰리처상 수상 작가인 주노 디아스는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작품이다. 이민진 소설 빠친코는 제1교포를 중심으로 한 이민자들이 새로운 세상에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희생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훌륭한 책이다. 이 빠친코는 뛰어난 소설가들 가운데서 화려하게 우뚝 선 이민진의 자리를 확인시켜주는 책이다라고 하면서 이 책에 대한 정말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찬사를 받았던 소설 파친코 드라마로 나오면서 다시 베스트셀러에 올랐지만 현재 안타깝게도 국내 서점에서는 구할 수가 없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전부 판매가 중단됐기 때문인데요. 국내 출판사와 이 4년 만에 그 판권 계약을 끝내면서 더 이상 팔 수가 없게 된 건데요. 다행히도 국내 다른 한 출판사가 이 판권을 따냈고요. 이게 이제 다시 새로운 번역 작업에 또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적어도 석 달 이상 걸릴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소설 빠친코는요, 이르면 오는 8월 정도에나 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설 파친코, 차별과 역경 속에 살아온 제1교포의 삶을 통해서 희망과 극복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책 다시 나오게 되면 많은 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는 어떤 책을 만나볼까요? 네, 다음 주에는요, 또 아주 더 멀리 독일로 한번 날아가 볼까 합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 제주와 독일이 아주 연관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해녀들의 문화가 독일에도 이제 전파가 되는 등 정말 많은 인연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독일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책인데요. 닐 맥그리거의 독일사 산책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